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내내 모니터 앞에서 그 글로벌 자금의 거대한 이동을 추적하시느라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네, 참 다이나믹한 한 주였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바로 2026년 2월 27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가 분량이 상당하잖아요. 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기관들의 포지셔닝 변화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숫자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좋은 미션이네요. 사실 오늘 시장은 그 단순히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자산군 간의 전통적인 상관관계가 무너지는 아주 극명한 디커플링을 보여준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흥미로운 하루였다. 네, 한국 증시의 하락과 코스닥의 연중 최고치 경신, 미국 기술주를 덮친 급격한 투심 악화,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역사적인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까지 짚어볼 게 참 많습니다. 파편화되어 보이는 이 현상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 재편 과정이라는 걸 오늘 짚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국내 증시의 이례적인 수급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국내부터 보시죠. 오늘 KOSP 지수가 1.00% 하락해서 6,244.13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KOS닥은 0.39% 상승하면서 1,192.78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단 말이죠. 지수의 엇갈림이 아주 뚜렷했죠. 네, 그런데 지수보다 더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외국인이 무려 7조 원, 물량으로는 1,960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순매도를 기록했어요. 7조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받아냈습니다. 개인이 1,679만 주, 기관이 155만 주를 매수하면서 말 그대로 유동성 스펀지 역할을 해냈는데요. 맞습니다. 하루 만에 7조 원이 빠져나가는 이 줄다리기 상황. 이거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선 어떤 구조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7조 원이라는 규모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개별 평가라기보다는 매크로 변수에 연동된 알고리즘의 기계적인 청산에 가깝다고 봅니다. 기계적인 청산이요. 그 트리거가 뭐였을까요? 단연 환율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언달러 환율이 1,439원까지 치솟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환차손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죠. 포트폴리오의 달러 환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고 패시브 자금들이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결국 1,439원이라는 환율이 외국인의 로스컷을 강제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압박이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겁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외국인들은 우산이 찢어질까 봐 아예 우산을 버리고 도망간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양손으로 꽉 쥐고 버티면서 7조 원이라는 비를 다 맞고 서 있는 그런 엄청난 줄다리기를 하신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이런 무차별적인 매도세 속에서도 섹터별 온도 차이는 상당히 극단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전기가스업은 6.79%나 급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시가총액 최상위 단위에 있는 현대차는 무려 10.67%라는 경이로운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대형주가 하루 만에 10% 이상 움직였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자본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를 찾게 마련이거든요.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특정 모멘텀으로 돈이 극도로 압축되는 현상이죠. 현대차가 바로 그 자본의 선택 집중 현상을 보여준 겁니다. 확실한 곳으로만 돈이 몰린다? 네. 그리고 여기서 리포트가 비중 있게 다루는 또 다른 수급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증시 회복 관련 발언들입니다. 홍준표 시장 등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논의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거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경우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책 기대감 뉴스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의 증시 유입이요? 이거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재료네요. 네, 파급력이 크죠. 물론 여러분, 저희는 이 발언의 정치적 견해나 지지도를 표명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팩트 그 자체로만 다루고 있는데요. 핵심은 기관과 외국인이 던진 7조 원을 개인이 받아낼 수 있었던 그 자금력의 배경에 이런 정책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정확합니다.
리포트도 철저하게 시장의 기대 심리라는 중립적 관점에서 이 이슈를 다룹니다. 부동산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 자체가 현재 국내 증시에 독특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하방 지지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시선을 미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어젯밤 미국 증시 흐름 참 독특했죠. 사실 꽤 섬뜩했습니다. S&P 500하고 다우존스는 정말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히 0.00% 보합세였어요. 폭풍 전야 같았죠. 정말 꼼짝도 안 했죠. 그런데 나스닥은 1.18% 하락한 22,878.38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같은 기존 AI 대장주들의 낙폭이 엄청났단 말이죠. 네, 벤진가 탐욕 지수가 마침내 공포 영역에 진입했다는 데이터도 리포트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벤진가의 공포가 단순히 과열된 AI 주식들의 건전한 숨고르기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리포트가 이걸 AI 시대의 끝이나 시스템 붕괴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끝이 아니다. 네, 절대 아니죠. 이건 전형적인 구조적 자본 재배치, 그러니까 리얼 로케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한 곳에만 너무 몰려있던 수혜가 이제 반도체 장비나 클라우드 같은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비료가 AI 생태계 전반으로 쫙 뿌려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은 자금이 증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를 탐색하면서 생기는 필연적인 변동성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자체가 수익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로 참 재밌게 다가오네요. 국내 증권사 27곳이 아침 7시 조기 개장에 찬성했다는 독특한 소식 말이죠. 네, 이게 그냥 거래 시간 조금 늘리자는 단순한 행정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불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이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미국장 마감 직후에 글로벌 매크로 뉴스와 자금 이동을 아시아 정규장 전에 선점하겠다는 기관들의 아주 공격적인 니즈가 반영된 거죠. 와, 7시부터 알파를 창출하려고 치열하게 움직인다. 자본은 정말 절대 쉬지 않네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FICC 지표, 그러니까 원자재나 채권 시장을 보면 이건 더 미스테리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002%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순적인 건 국제 유가예요. 유가 흐름이 정말 특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진전되면서 군사 대응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오히려 2.62달러가 상승해서 65.5달러를 기록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졌는데 유가가 오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시장의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과 디커플링되는 전형적인 사례죠. 이란 리스크 감소라는 하방 압력보다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연장 기대감이라는 수급의 근본적인 상방 압력이 시장 가격에 더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아, 수급의 논리가 뉴스를 이겨버렸다. 그렇죠.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채권 시장이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참 복잡한 심리네요. 그런데 오늘 리포트에서 제 눈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금값과 비트코인이 공교롭게도 두 자산 모두 정확히 13,000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동반 상승을 했단 말이죠. 안전자산의 끝판왕인 금과 변동성의 끝판왕인 비트코인이 같이 오른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현재 시장의 복잡한 심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달러 약세가 가시화되면서 자금이 두 갈래로 폭주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갈래로요? 네, 한쪽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피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도피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곳에 투기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달러 패권 약화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극도의 공포와 극단의 탐욕이 기형적인 동반 랠리를 만들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국면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패러독스네요.
이런 엇갈리는 지표들 때문에 오늘 하락장에 우울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리포트가 아주 흥미로운 글로벌 증시 뉴스로 시야를 넓혀줍니다. 아시아 증시 기록 말씀이군요. 네, 2월 한 달간 아시아 증시 전체가 1998년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는 2월 한 달 동안 20%나 올랐잖아요. 하루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공포지수에 억눌린 자본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시아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이를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큰 물줄기를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보죠.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뭡니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방어주와 금을 통한 해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단을 튼튼하게 막아라. 두 번째는요? 변동성 장세인 만큼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AI 포트폴리오의 재배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비료가 뿌려지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도주 쏠림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나 인프라 쪽으로 시선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아주 명쾌하네요. 자, 그럼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할 이벤트 챌린저도 짚어주시죠. 당장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눈을 미국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음 주 이어질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를 챙겨보셔야 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죠. 네, 목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굵직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코 실적 발표입니다. 오, 빅테크 실적이 아니라 코스트코요? 거시지표들 사이에 유통업체가 끼어 있는 게 좀 신선하네요. 코스트코 실적은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지갑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날것의 데이터거든요. 이게 연준의 다음 스텝을 가늠할 강력한 힌트가 될 겁니다. 아, 매크로를 영수증 데이터로 확인한다. 청취자 여러분도 코스트코 실적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뤘습니다. 국내 수급의 7조 원 공방, AI 주식의 재배분, 금과 비트코인의 동반 랠리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네, 정말 숨가쁜 분석이었죠.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을 잡는 데 오늘 시간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네요. 오, 어떤 질문일까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동시에 급등하고 하루 단위로는 엄청난 공포지수가 나타나는데 아시아 증시는 역사적 상승장을 기록하고 있죠. 네, 모순의 극지죠. 과연 우리는 기존의 위험자산 대 안전자산이라는 이분법적 투자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도발적이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입,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시장의 이면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